지난 영상에서 다른 나라와 환율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환율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었죠?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무력 전쟁을, 중국은 미국과 경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때문에 현재 세계화라는 이름의 경제 질서는 세계 경제 블록화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전쟁 중인 이 두 나라는 정보의 투명성이 낮고 다소 폐쇄적이라 내부 정보를 얻기도 힘들 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쉬워요. 둘 다 정보 통제가 용이한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전쟁 중이니 온갖 전술과 전략이 판치겠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이 국가들의 진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지표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무력 전쟁 중인 러시아의 환율을 보시죠. 여기 루블 달러 환율의 1년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변동성이 큰 지점을 보세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그 시기의 환율이에요. 이때 많은 언론들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 전쟁 초기에 루블 달러 환율이 60루블 정도로 횡보하는 것을 보고 전쟁은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루블 달러 환율이 횡보했다는 건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딱히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러시아는 원자재,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강국이라 환율 차트로 보면 전쟁 초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쉽게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이 지원하고 개입하면서 일종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되었거든요. 사실상 러시아 대 미국 유럽 팀 싸움이라는 겁니다. 유럽 각국의 입장은 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만큼 전면적인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리전 성격이 크고 러시아 반대 진영의 공룡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루블 달러 환율의 전쟁 초기 때처럼 급등 또는 급락이 나타날 때에만 전쟁이 끝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라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환율을 보고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환율은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능하고 조정하는 그 자체도 환율에 반영돼서 움직입니다.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두 나라 화폐 간 비교의 산물이니까요. 한쪽이 조정한다고 해도 나머지 한쪽이 같이 조정하지 않는 한 양측의 경제 상황이 결국은 두 나라 화폐 가치 비교에, 즉 환율에 반영된다는 거죠. 자, 그럼 최근 루블 달러 환율 차트를 보고 앞으로의 전쟁 전망을 예상해 볼까요? 최근 갑작스럽게 환율이 우상향한 것이 보이시죠? 현재 루블화 추세가 약세고 환율에 갑작스러운 큰 변동이 생긴 걸 보니 러시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 EU가 석유에 이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상한제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나오네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유 상한제는 러시아산 석유를 60달러 이하로 구매한다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에도 시행할 계획인 거죠.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큰 문제는 차트에서 본 것처럼 루블 달러의 급등이나 급락 정도는 나와줘야 드디어 종식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하면 이번에는 진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우상향하는 모습은 의미가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환율을 살펴볼게요. 미국과 경제전쟁 중인 중국은 독특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 환율에 고정한 뒤 하루 변동폭을 상하 0.5%로 제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안 달러는 다른 국가의 환율보다 더 경직된 지표겠죠?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으니까요. 현재 위안 달러가 7위안 안팎인 게 보이시죠? 중국은 환율이 경직된 나라라 위안 달러가 7위안이 넘으면 큰 위기 상황입니다. 위안 달러를 조정하는데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은 7위안 아래지만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안 달러가 7위안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큰 경제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발생했던 첫 번째 경제 문제는 부동산 위기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가다 보니 자금이 경색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꺾였죠. 한마디로 중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중국인이 많아진 거죠.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 후유증입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당시에는 3년이나 지속되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후유증이 상당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한 데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저항 세력이 늘어났죠. 지금은 고조되는 반정부 정서를 견디다 못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전환하자마자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짐작할 수 있겠죠. 코로나 문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to be continue네요. 이처럼 중국도 아무리 환율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경제 문제가 크게 발생할 때마다 환율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혹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1. 환율은 두 나라 간 화폐 가치를 비교한 지표다. 2. 환율에는 두 나라의 종합적인 정치와 경제 상황이 반영된다. 3. 어느 나라 환율이라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 환율을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진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환율 변동이 결국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요즘 중국 환율이나 러시아 환율을 보면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2023년도에는 세계 경제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심지어 경제 위기까지 예상됩니다. 제발 한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 경제 이야기는 경제 위기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특히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룰 거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하셔서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